안녕하세요. 이제 2단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힘,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고 저는 1번 중력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항상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란 게. 이제 중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뉴턴이죠.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뉴턴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질까? 왜 위로 아니면 옆으로 가지 않는 걸까? 왜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떨어지는 답이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이제 자, 2번 만유인력과 중력을 볼게요. 자,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유인력 중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밑에 이 땅덩어리와 이 사과가 서로 당긴다는 거죠. 이렇게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서로 당기고 있는 거죠. 이 땅덩어리를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거고. 자, 3번 중력. 중력의 크기. 이거는 잘 봐두셔야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보자면 중력의 크기 20. 잘 알아둔다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물체의 질량을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중력의 크기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스몰 m 곱하기 G입니다. 여기서 G는 이제 만류인력 상수고 G는 중력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 가속도가 뭐냐? 라고 하시면 이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약 9.8 이라고 보통 문제에서 많이 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9.8이 계산하기 약간 뭐하다 싶으면 보통 10을 주시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이 정의죠.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제가 지구에서 몸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잴 거예요. 지구에서는 60kg이라고 나와 있는데 달에 가면 10kg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력의 특징에 보면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라고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뭐 달나라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네요. 그럼 맞아, 중력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물체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당연히 하죠.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것도 잘 봐놓으셔야죠. 그럼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1번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2번 만유 인력 중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이제 중력이라고 하고 이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스텝 2. 지구에서 멀어지면 물체의 중력이 작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붙어 살죠? 우리가? 말이 안 되죠. 지구 위에서 중력은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죠. 스텝 3. 당연히 5번이죠.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떨어질 리가 없죠. 다음 페이지 중력과 운동. 자유낙하 운동인데 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나오네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의 영향만 받아 나타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옆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네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낙하 운동의 속도라고 중력가속도 g라고 했죠. g 곱하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쪽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부터 먼저 볼게요. 이 가속도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배운 사람들은 알겠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게 나오죠. 이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다 그래프의 위치 변화가 나오죠.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속도와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수함수죠, 꼴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1, 3, 5, 7, 9라고 해볼게요. 시간을 1초째도 가속도는 a, 3초, 5초, 7초, 9초째도 마찬가지로 다 가속도가 a죠. 그럼 이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면적은 속도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를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걸 가지고 이 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면적은 거리가 나오죠. 그리고요, 다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사실 좀 수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을 t0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t0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순간 속도라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뭐 이해를 못하시면 외우셔야 되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좀 더 이제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각종 뭐 공식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수평 방향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떨어지는 게, 여기서도 떨어진다고 생각할게요. 떨어지는 게 여기서는 등가속도고 여기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가 이제 등속 직선이고 여기가 등가속도죠. 그림만 보면 제가 가속도가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가 지날 때마다 이만큼 속력이 더 붙는 거겠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 0초 때 0이었다고 하면 1초 때 2, 2초 때 4,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고, 등속 직선이라는 건 이제 여기 간격이 일정하죠. 계속 속력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에 따른 물체의 변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속도는 일정하고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등속 직선에서는 가속도가 0이죠. 그리고 수직 방향에서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평 방향이 아까 전에 등속 직선 운동이었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항상 속력이 일정하죠. 반대로 이거는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계속 2씩 붙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도가 당연히
점점 늘어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위치 변화를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 당연히 위치 변화는 이렇게 나오고 위치 변화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미분을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후에 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는 웬만큼 다 지나갔고요. 3번 뉴턴의 사고 실험. 지구 주위를 공전한 달과 같이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이제 간단하게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머릿속에 실험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나온 게 바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지구로 혹시 떨어지나요? 물론 가끔 뭐 수명에 다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뭐 우주 쓰레기와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그런 거 말고는 인공위성이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지구 주위를 잘 맴돌면서 돌고 있죠.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 내용입니다. 인공위성 계속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스텝 1.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유낙하 운동은 사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말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설명이 일단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깃털이 이렇게 슈슈슈 하고 내려오는 게 보이고 여기서 뭐 탁구공이 슈슈슉 하고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항상 진공 상태여야 된다는 조건이죠. 근데 아무리 진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구에서 실험을 하는 이상 완벽한 진공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냥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는 일정하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아까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는 일정하고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는 일정하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스텝 2.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서 물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이라는 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질량과 관계 있지 않아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안 하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 물체에서 주어진 힘, 알짜 힘이 0이다. 맞죠? 왜냐면 그냥 힘 안 주고도 항상 1, 1, 1, 1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스텝 3. 다음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각각 운동 방향 또는 중력 방향 중 하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페이지. 중력과 자연 형상인데 이거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뭐 여기도 겹치네요. 네, 여기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